수가 있습니다. 화염이 발생해도 이 밀봉장치가 이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이 비폭발 위험 장소로 전파되지 않도록 이 밀봉장치가 있는 거고요. 예,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테리쌤입니다. 자, 화공안전기술사 지난주 토요일에 시험 끝났습니다. 137회. 자, 그번 시험은 제가 블로그에서도 총평을 써드렸지만 그 직전 연속해서 계속 어렵게 출제가 됐었잖아요. 그것에 비하면은 체감 난이도가 확 낮아졌습니다. 자, 그 전에 워낙 어려서 그랬지 보통의 타종목 기술사 난이도대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 왜냐면요, 지난 전전회차 시험 문제 보면은 이러한 것들, 그리고 이렇게 직접 하잡 스터디를 해서 시트 작성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소요 분출량을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서 구하는 거, 그러니까 이론은 이미 기본적으로 완벽하게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 응용까지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 원래 이렇게 화공안전기술사에서 출제가 됐어요. 자, 이렇게 쉬운 주제가 나오더라도 절대 호락호락하게 되지 않았다. 진짜 기술사에 걸맞게 응용을 할 수 있는 찐 기술사스럽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안전기술사 중에서도 어려운 편에 속하긴 합니다. 이 화공안전기술사가 그만큼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가 좀 다르다. 충분히 자부심 가지셔도 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 근본에 어떻습니까? 보통의 타종목 기술사처럼 나왔는데도 굉장히 쉽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무슨 계산하거나 분석하거나 실제 실습, 하잡 스터디 같은 거, 평가 시트 작성하는 거, 그러한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 굉장히 쉬웠다라는 말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여기 이렇게 보면, 자, 방류벽은 우리가 보통에는 산안법상으로 공부를 했지 이 화관법상으로는 잘 공부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 산안법상에 추가해서 하게 되면은 뭐 위험물관리법상으로 그렇게 공부를 하면 했지 이 화관법상까지는 잘 공부를 안 하는데 이렇게 화관법상으로 파생돼서 나왔다라는 거. 그러니까 체감 난이도는 확 줄었지만 이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았어요, 사실. 바로 이 위에 있는 문제도 실줄이었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화공안전기술사 시험을 매번 그렇게 분석하거나 여러 가지 조건을 가지고 계산하거나 응용하는 문제들을 보다가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문제들을 보니까 전혀 신출인데도 쉽게 느껴지시는 거죠, 그쵸? 이렇게 화관법상 변경된 주요사항 적는 것도 사실 쉬운 듯 하면서도 막상 쭉 열고 하려면은 그렇게 쉬운 문제는 아니다. 자, 그래서 그 체감 난이도는 많이 확 낮아졌지만 막상 복기를 하다 보면은 좀 실수했던 부분도 많이 눈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이제 집에 와서 복기를 하시다 보면. 자, 그래서 각설하고 1교시부터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번은 이번에 화관법 개정된 거, 그것을 좀 잘 알고 있었어야지 풀 수 있었죠. 그래서 제가 이미 여러분들한테 시험 보기 직전에 긴급으로 이거 꼭 체크하고 시험에 임해 주시자고 이 방송 올려드렸는데 보셨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술사 교재 보면요, 문제 3번입니다. 거기서 5번 화학물질관리법상의 유해화학물질들의 정의, 여기에서 유해화학물질이 무엇이냐 이거부터 잘 짚고 가셔야 돼요. 유독물질이 이제 급성유해성 물질, 인체 만성유해성 물질, 생태유해성 물질 이렇게 차등화가 되었습니다. 거기다가 사고 대비물질 추가해서 그것을 유해화학물질이라고 한다. 이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정의부터 달라졌다고 제가 지난번에 강조 드렸죠. 그리고 여기는 인체 급성유해성 물질. 급성이니까 단시간에 노출되는 거예요. 단시간에 단기간. 그리고 만성유해성 물질은 반복적으로 장기간 노출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생태유해성 물질에 대한 정의도 여기 잘 적혀져 있습니다. 이거 숙지가 되어 있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 대비 물질은 워낙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됐었죠. 그러니까 사고 대비 물질의 정의랑 이 사고 대비 물질을 지정해야 하는 경우 4가지 꼭 숙지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자주 출제가 돼요. 그리고 그 외에 화학물질, 허가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까지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죠. 이것을 다 통틀어서 뭐라고 한다? 유해화학물질 등이라고 하는 겁니다. 유해화학물질 등. 그 중에서 유해화학물질만 치자면 이렇게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특별교육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문제 2번에서, 1교시 2번에서. 그 중에서 뭐? 바로 이 작업을 할 때. 자, 요거 작업을 할 때
특별교육 포함 내용이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암기 문제야, 암기 문제. 자, 그래서 문제, 우리 기술사의 268번 특별안전보건교육 여기서 출제가 된 거죠. 자, 교육에는 정기교육과 채용교육, 그리고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있는데, 그것과 더불어서 만약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투입할 때는 추가적으로 이 특별교육을 시킵니다. 즉, 위험하기 때문에 이 특별교육이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교육 대상과 교육 시간 다 숙지가 되어 있어야 되고요. 근본에 이 137에서도 출제가 됐습니다. 뒤쪽에서 다른 교시에서. 그러니까 이 안전보건교육 관련해서 이번에 2문제 정도나 출제가 된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특별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 얘가 우리 교재, 여기 제가 명시해 놓은 거, 우리 교재는 다 이렇게 근거를 명시해 놓는다. 친절하게. 여기서 찾아보면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다 위험한 작업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 중에서 우리 화공안전 분야랑 관련된 것만 제가 가져왔어요, 교재에. 자, 관련 있는 것을 다 가지고 왔는데, 다행히 그 중에서 출제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작업이 있는데, 뭐, 가열물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화재 위험 작업, 그리고 아세틀렌이나 가스집합 용접 장치를 사용하는 금속의 용접 용단 또는 가열 작업할 때 어떤 교육을 받는지, 자, 이런 식으로 다 우리랑 관련된 걸 가지고 왔는데, 이 중에서 바로 요 작업이죠. 화학설비 중 반응기, 교반기, 추출기, 이 내용들을 숙지를 하셨었어야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자, 암기할 게 매우 많지만 여러분들이 그렇다고 포기하면 안 되고, 정말 힘들면 한두 개씩이라도 외워라. 혹은 두세 개씩, 그래도 부분 점수라도 먹고 가는 방식으로 하자고요.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다 이렇게 시험에 나오잖아요. 그쵸? 그리고 1교시의 문제 3번, 이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나왔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카톡방에 올려드린 거 바로 출제가 됐죠? 시험 보기 며칠 전에 올려드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 169번 위험성 평가 절차는 이 사전 준비 단계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안전 보건 정보를 조사하는데 어떻게? 바로 이렇게 여기 이 내용을 작성해 주셨으면 됐겠죠? 자, 그리고 문제 4번은요, 이 급성 독성 물질에 대한 정의 우선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누출을 방지하기 위해서 취해야 될 조치, 즉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정의만 알고 있으면 안 되고 관리 방법까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 교재에서는 3번과 18번을 잘 숙지해 주셨어야 됩니다. 이 산안법상의 급성 독성 물질 정의, 얘는 여러분들이 뭐 무조건 달달 암기를 하고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쵸? 뭐 LD50 기준으로 어떻다, 뭐 이러한 것들 다 암기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만 설명드리면은, LD50이라는 것은요, 그 경구, 즉 입으로 쥐, 그러니까 실험동물 그 쥐한테 입으로 투여했을 때 실험 동물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양입니다. 그 양이 쥐의 무게 1kg당 300mg 이하인 경우 급성 독성 물질로 분류가 되는 거죠. 굉장히 무섭죠. 적은 양으로, 그러니까 실험 동물의 반 이상을 죽일 수 있는 그러한 양입니다. 그 양이 매우 적을 때 그거를 급성 독성 물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입으로 투여할 때가 있고, 그리고 이 경피, 피부로 흡수하는 실험이 또 있고, 흡입 실험을 할 때에는 이 가스, 그리고 증기, 그 다음에 분진 미스트, 이렇게 세 가지 기준까지 해가지고 요 수치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암기를 꼭 해주셔야 돼요. 어려운 것 같지만 계속 읽다 보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들어가요. 예, 생각을 해보시면서 보면은, 자, LD50 경구, 즉 입으로 넣는 거니까 아주 위험하잖아요.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300mg이면 바로 죽는 거고, 이 피부로 흡수시키는 것은, 자, 피부로 흡수시키는 거니까 이 입으로 투입할 때보다는 그래도 약간은 좀 나아 보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킬로그램당 1000mg까지 가는 겁니다. 이 피부는. 자, 그런 식으로 이 머릿속으로 좀 이해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흐름을 만들잖아요. 그러면 암기가 엄청 잘 되는 거예요. 제가 이러한 원리로 여러분들에게 그 노하우 같은 것을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방송으로는 많이 알려드리기에는 좀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 우리 인강을 참고해 보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이 양질의 무료 영상들을 빠르게 많이 제작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을 많이 또 눌러주셔야 됩니다. 좋아요의 개수가 많으면은 제가 또 관련된 영상을 또 빨리 만들어드려요. 좀 시간에 쫓기더라도. 자,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이 문제 18번도 같이 학습을 해주셔야 된다고 했죠? 이게 바로 시험에 나왔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얘까지.
그러니까 독성물질의 관리 및 조치 이 내용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조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전보건규칙의 299조에 나오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내용을 숙지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독성물질의 관리 방법 얘는 여러분들 항상 머릿속에 넣어두면은 그 만능 답안처럼 사용할 수가 있어요. 먼저 그 위험성 평가에서 위험성 저감할 때 하는 방법 생각해 보세요. 그럼 위험성 평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공부가 잘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럴 때 위험성을 저감하는 방법들의 그 순서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먼저 없애버리는 거. 그 다음에 공학적인 대책을 실시하는 거. 그러니까 어떠한 그 장치들을 추가하는 게 바로 공학적 대책이에요. 그 다음에 그러한 장치와 상관없이 이제는 그 업무적인 거, 사람이 하는 거, 그것이 바로 관리적 대책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할 거 다 해본 다음에 최후의 수단으로 이 보호구가 나오는 겁니다.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이것을 좀 만능 답안처럼 어떠한 주제가 나와도 요 틀로 그 대책 같은 것을 적을 때 활용하시면 좋다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 꿀팁이에요. 자, 그리고 5번 얘는 우리 교재 39번 연소 반응이 일어날 때 뭐가 필요한지 이 3요소와 4요소 이것을 활용해가지고 답을 적으면 되겠죠. 가연물 있어야 되고 즉 탈 수 있는 것, 탈 수 있는 모든 것을 가연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탈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바로 산소랑 점화원이고 이 연쇄 반응이 또 필요하다. 자, 그리고 가연물이 될 수 없는 조건은 저는 연소하기 쉬운 조건과 반대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고 답을 작성할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이 문제 40번에 나오는 내용들을 이용해서 화재나 폭발이 발생할 수 없는 조건들을 기술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만약에 다른 좋은 답안이 생각이 나거나 여러분들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제가 다시 업데이트를 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1교시의 문제 6번 아레니우스식 쓰는 거 우리 기술사 교재 문제 91번에 보면은 이 반응의 온도 의존성에 대한 게 바로 아레니우스의 법칙이죠. 요 내용들을 적어주면 되는 겁니다. 온도가 증가할수록 이 반응 속도가 빨라지잖아요. 그 이유를 설명하는 법칙이 바로 아레니우스 법칙이에요. 그와 더불어서 이 충돌 이론까지 같이 적어주면 베스트겠죠? 자, 그리고 1교시 문제 8번 밀봉장치 설치 시 거리 조건 쓰는 거 얘는 이제 우리 문제 71번 밀봉장치 요 파트를 숙지하시면 되는데 자 2번 내압 방폭 구조의 전선간 밀봉장치 설치 기준 얘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 요건이 기기로부터 밀봉재 표면의 거리는 전선간의 크기 또는 50mm 중 더 작은 값을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해라. 얘가 이제 그 케이블 글랜드죠. 그래서 여기 방폭기기로부터 나와가지고 밀봉장치를 설치할 건데 최대한 여기에 가깝게 설치하라는 겁니다. 이 방폭 구조랑. 자, 그래서 이 내용은 좀 어려운 내용이라서 인강에서는 정말 엄청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는데 이 방송에서는 이 많은 부분을 다 설명해 드릴 수는 없어요. 그래도 이 밀봉장치가 뭔지 그 개념은 제가 인강을 잠깐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 설명을 잘 해놔서요. 공유를 잠깐 드릴게요. 전선간 밀봉장치라는 게 뭐냐면요. 이렇게 폭발 위험 장소와 그리고 비폭발 위험 장소가 있으면은 그 사이를 밀봉해주는 장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 전선간이 이건 지금 단면을 보여주는 건데 원래는 이게 케이블로 감싸져 있겠죠? 그래서 이 중간에 이 피팅류가 이렇게 설치가 됩니다. 얘가 바로 밀봉 장치 혹은 실링 피팅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어떠한 그 기기, 그 방폭형으로 설계된 기기가 있으면은 기기로부터 전선이 나와가지고 이 밀봉 장치 얘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경계가 있어서 여기가 하여튼 폭발 위험 장소고 그러니까 방폭형 기기를 설계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에 방폭형 기기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부터는 이 경계 이후부터는 비폭발 위험 장소 이렇게 됐을 때 일로 그 경계 부분에 이러한 전선간 밀봉 장치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의 역할은 뭐냐면 여기 그 방폭 구조 중에서 내압 방폭 구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이 내부에 있는 기기가 폭발을 일으켰을 때에 자 그것을 견디게 하는 그 구조, 그 방폭 구조가 내압 방폭 구조잖아요. 그랬을 때에 이 화염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화염이 발생해도 이 밀봉 장치가 이 화염이 전파되지 않도록
이 비폭발 위험 장소로 전파되지 않도록 이 밀봉 장치가 있는 거고요. 즉, 왜 그러냐면은 이 기기에 지금 전선이 연결돼 있잖아요. 이 전선이 연결되는 과정에서 무엇인가 누설될 수 있는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링 해주는 장치가 바로 이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밀폐용기 같은 그 방폭 구조를 완전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전선이 이렇게 통과가 돼도 실링을 확실하게 해준다는 그 차원에서 이러한 실링 장치를, 즉 밀봉 장치를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선관에. 자, 그러니까 이 방폭 구조의 그 화염이 바깥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하는 역할도 하고, 또 바깥에서 인화성 가스 같은 게 이 내부로 들어오지 못하게 그것도 막아주는 겁니다. 왜냐면 그 밀폐용기 방폭 구조는 그 내부에서 폭발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그 가연성 가스 같은 게 침투되면은 2차 폭발이 또 일어날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방폭 구조에 그 전선이 통과하는 그쪽 부위에는 이러한 그 밀봉 장치를 설치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폭 구조로 설계된 기기에 이 전선관이 지금 통과하면은 그 전선관이 가스가 침투할 수 있는 경로가 되기 때문이에요. 화염이 또 확산될 수도 있는 경로가 되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러한 전선관 밀봉 장치에는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1교시의 9번 액봉식 화염 방지기. 자, 우리 교재 문제 206번을 보면 되는데, 이 화염 방지기가 뭐예요? 일단 화염 방지기에서 중요한 것은 그 액봉식보다는 이 소염 소자식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화성 가스가 흐르는 배관 같은 게 있다고 보세요. 그러면 그 중간에 이렇게 설치를 하는 거예요.